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은 17개 대기업 오너를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창조 경제에 적극 나서주고 투자와 고용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이 상식적인 답변을 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옆에 토속촌이라는 삼계탕 집에 재벌 회장들을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거기 비하면 그래도 시원한 청와대에서 좀 우아하게 17개 재벌 총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 것은 배려를 많이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또 삐딱하게 보도를 합니다. 대기업 팔 비틀기를 그만해라. 자, 저는 대통령이 대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좀 해달라. 그리고 창조경제나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요. 60년대, 70년대 성장 과정에서 당시에 불균형, 고도 성장 정책,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해외 진출 정책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선택받은 기업들은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어느 날 그냥 옷감이나 만들어 팔다가 그 다음에 막 중하학 기업으로 변모하고 통신기업으로 거대 통신기업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내놓으라는 재벌들 중에서 정부가 차관을 가져와 가지고 이 재벌들한테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특혜를 줌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이 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팔 비틀기 하지 말라고 빼딱하게 나옵니다. 요즘 롯데가요, 행제 간에 싸움이 붙어서 참 이름을 롯데라고 해서 우아한데 행태는 거의 막장 드라마를 행제 간에 보여주고 그 부친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구순이 훨씬 넘으신 분이 일본과 한국 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성취하는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또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은 재벌 회장을 사면복권 시켜달라 이야기를 정부에 하고 또 지난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 편을 들어주면서 엘리엇이 좀 문제 제기해보려다가 이렇게 그냥 깨갱하고 들어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도움을 엄청 받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지난 정권에서는 법인세나 여러 가지 세제에 있어서 비과세 감면을 엄청나게 한 100조가량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 그룹이 510조인가요? 그리고 30대 그룹이 710조 이렇게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서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혜도 좀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그냥 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특정 기업에. 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하라고 하면 대기업 팔목을 비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한국의 대기업주들이 상속 과정에서 원만하게 상속된 대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피하니까 각 그룹별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룹마다 행제 간에 지방 간에 싸움을 해서 투서를 하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을 좀 돌아보고요. 마치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수성가해서 창업하고 이까지 완 것처럼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절대로 대기업의 비판적인 좌파가 아닙니다. 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빼딱하게 보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은 여러 가지 국민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왔고 또 그 과정에서 볼상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지만 다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이나 투자 좀 더 하라고 부탁할 자격은 있습니다. 한 언론이 EBS 교육방송이죠. 교육방송이 사교육비를 갱감하는 효과를 부풀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송, 교육방송이 있음으로써 사교육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교육방송이란 체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액수를 부풀렸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액수 산출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사교육비 절감을 부풀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식 통계는 18조라 그러고요. 학계에서는 30조가 넘을 거다 보고 있고 저는 4, 50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통계라는 것만큼 제대로 집계 내기가 어려운 게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식과 비공식의 격차만도 1.6배가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을 대한 어떤 대책을 이대로 나누는 것이 옳은가? 자, 사교육이 활성화되면요. 그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지출하는 월 액수가요. 제가 볼 때 최하 2, 30만 원 이상 될 거라고 보는데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최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부분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이라든지 학원의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많이 돌아가면 고용 창출이라도 되는데 그 중에 다수는 그 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의 빌딩 주인 또 학원 업주들한테 집중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 강사도 소수만 빼놓고는 전부 박봉에 엄청나게 비안정적인 한마디로 비정규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 지출 중에서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료나 특정인한테 돌아간다면 과연 이대로 사교육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보다는 학교에 있는 방과 후 시설을 활용해서 사교육 강사들을 정부가 예를 B급 교사 정도로 해서 기존 교사하고는 차별성을 둔 채로 채용해서 정부가 이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위반된다 어쩐다는데요. 그냥 기존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하라 그러고요. 정부가 경쟁력이 있는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B급 교사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채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20만 개 일자리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는 한 7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거기에도 교사 채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 시장의 비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교육처럼 끌어들여서 방과 후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건물 주인이나 특정한 학원 업자한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저렴한 비용으로요. 예. 지금 학자금 대출이 12조라 그럽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청년 백수가 늘고 취직할 때까지 구직 기간이 매우 길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도 오래 취직하고 있지 못하고 또 금방 간두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 백수로 이렇게 되어가는데 빚은 2, 3천만 원씩 이렇게 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졸업생의 31.7%가 학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고요. 사회 첫 발부터 빚의 굴레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정부에서의 학자금 대출 또 최소 생계비 이런 부분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저렴한 이자로 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가는 부분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 교육이 굉장히 부실화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있어서 실용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대학 업자들이 난무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업자들한테 한마디로 돈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이 질이 높은 교육을 갖다가 대학이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데 빚을 내가지고 빌어서 그 다닐 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대학을 가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빚내서 받은 학자금을 대학에 갖다 주면 그 대학은 배를 불립니다. 실제로 대학들 중에 돈을 쌓아놓고요. 대학의 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대학도 많습니다. 대학의 이 재정비를 하지 않고 학자금을 빌려주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 80%가 대학을 가는 부분 그리고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지금 필요한 기술 지금 미스매치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지 못해서 취업이 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갖다 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지금 학자금 대출을 전환하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계속 80%씩 대학에 가게 할 것인가.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